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에 아재돌롬을 찍으러 이 약사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금 2달이 돼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3월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마리우폴이라는 요점 도시가 버티고 있다, 필사의 항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점령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저항 세력이 있다고는 알려지는데, 이전처럼 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4월 22일자 기준으로 이제 전쟁 양상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일단은 이쪽이죠. 전선이 이쪽에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보라색 지역은 2월 24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러시아에 넘어가 있던 그럼 크림반도하고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전쟁 시작된 후에 점령한 부분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약간 붉은 빛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옅은 노란색은 우크라이나에 아직 점령이 안 된 부분이고, 이 조금 밝은 노란색들이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들어왔지만 다시 물리친 곳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렇게 흐린 분홍색은 이제 러시아가 짙은 오렌지색, 붉은색들을 점령하고 그쪽으로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 전 시점에는 이렇게 수도를 중심으로 이 북쪽에서의 전선도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러시아가 물러나서 이 동쪽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2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좀 전쟁이 많이 길어진다. 초기에는 단기전으로 그냥 쉽게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끝나지 않을까? 네. 워낙 군사력 차이나 경제력 차이도 크다 보니까 쉽게 마무리지지 않을까.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이제까지 넘어가서 지금이면 거의 마무리로 다 끝난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상당한 기간 이렇게 저항하고 있고 전쟁이 길어져서 의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전쟁 초기 상황입니다. 혹은 전쟁 직전에 전쟁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도 흔히 하는 얘기로는 어쩔 수 없는 피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주일 내, 2-3일 내로 전쟁이 끝날 거라는 예상은 지금 너무 보기 좋게 빗나간 상황이죠.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전쟁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예상 밖의 결과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수그러드는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자리는 있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푸틴의 전략이다, 일종의 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만간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두 다 먹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서 어떻게 협상이 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리한 거죠. 계획대로라면 욕을 먹더라도 다 차지하고 웅크리겠다, 뭐라고 하든 버티겠다는데 지금 차지를 못한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버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외신 기사들을 보면 러시아의 좀 만행, 비인륜적인 전쟁에서의 화학무기라든가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계획은 지금 초토화
전략인 것처럼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든 다 먹겠다. 욕을 먹더라도 비인륜적이더라도 지금 다 하겠다.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영토를 떼어주고 러시아에 넘겨주고 협상을 하겠다, 합의를 보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데 발표한 바로는 뭐 1m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걸 보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의 러시아가 점령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협상은 사실 뭐 지금 선택지에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 양쪽 국가 모두 다. 그래서 지금 2달이 지난 지금도 이 전쟁이 더 장기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그렇죠. 국내적으로 북엔은 무시하고 있으니까 네. 국내적으로 지금 여기 소비된 이 인력이나 뭐 군사력, 그렇죠.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전쟁의 명분은 없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푸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겠죠. 세뇌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잘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국민들, 군인들도 국민이잖아요. 네. 젊은 장정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러시아에 있을 테니까 분명히 민심이 점점 떠나갈 거고, 그리고 서방의 제재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고 좀 새는 부분이 많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면 이제 점점 지지층이 떠나가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지막 승부? 외나무다리에 선 느낌일 수도 있다고 봐요. 푸틴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박의 방향이 내부의 쿠데타 그런 것들로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양상 워낙 지금 큰 이슈고 연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쟁이 2월 24일 날 터져서 딱 오늘 4월 24일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 사진이에요. 인도의 총리하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갖는 사진인데 지난 14일에 화상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화상회담 사진은 구할 수가 없어서 작년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 측과 너무 우호적이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관련 행적들이 이런 압박을 좀 약화시킨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데 인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일단 전쟁도 있고 명분이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야 될 그런 대명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인도 입장에선 예전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뭐 미국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러시아 편도 아니었는데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싼 에너지를 구입한다는 거는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 인도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뭐 러시아산 그 에너지를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고, 그게 공고하게 뭐 러시아산보다 더 싸게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정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현재로서는 뭐 전쟁이 뭐 분명 러시아가 비난받고
도의적으로나 뭐 이렇게 명분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만 본인 자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인도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간을 보고 있지 않나. 일단 최대한 이익을 편취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러시아가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막바지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겠죠. 저는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 에너지를 사는 게 뭐 죄책감이 들 일이 아니었죠. 유럽도 그렇게 샀으니까. 네, 유럽도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제재 구멍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이제 네, 지금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런 상황이 바뀐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러시아를 제재하자라는 이런 공감대가 네. 인도에게까지 있을까? 유럽 국가들은 뭐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토로 묶여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당위성이 설득력을 가지지만 인도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겠지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 서방 국가들의 외교력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거는 유럽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살짝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나토 가입국? 네,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들 중립지역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이쪽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받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위쪽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뭐 등등 이렇게 고압적인 압박을 취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에 러시아가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웨덴과 핀란드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죠. 전략적으로 이게 중립을 취했던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러시아가 팽창을 하려고 전쟁까지 불사한다라면 만약에 침략을 당했을 시에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처럼 나토가 아니라고 해서 나토 국가들이 참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바랬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2달 정도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어떤 나토 가입 시나리오나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간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서방이 뭐 참전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 물자, 무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처음에 봤었던 슬라이드에서 이 지도 전선에서의 상황 변화와 별개로 이런 큰 상황 변화들이 러시아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다. 러시아가 바래왔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러시아가 크네요. 네. 근데 커도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토가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국력인 거죠. 근데 러시아의 인구수나 뭐 경제력에 비해서 균형에 맞지 않는 너무 많은 무기들 핵무기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각적으로 느낌이 딱 오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완충지대일 거 아니에요. 이쪽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중립을 상황이라. 중립을 취하고 있다라면 이쪽은 러시아하고의 완충지대로서 구소련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쪽 지역들이 점점 넘어가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가 불쾌한 건지 푸틴 정권이 러시아의 권력 특권층이 불편한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냉전이 끝났잖아요. 러시아도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마저도 나토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완충지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조성되고 하는 것들은 러시아의 권력 입장에서 보는 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이 전쟁 자체도 푸틴의 전쟁인 것처럼 이게 독재 국가의 시각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물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긴 하지만 지금 사진은 러시아의 대선 토론 사진입니다. 왼쪽에 남성이 현 대통령, 현직의 마크롱 대통령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여성이 르펜이라고 극우정당의 대선 후보라고 해요. 친러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바로 오늘이 선거 날인데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지금 이 여성분이 르펜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의 후보인데 이분이 러시아 쪽 관련된 기업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2일 날 보도가 됐는데 국민연합이 러시아 군수업체의 거액 이익을 상환 중이라 이런 기사가 떠서 선거 바로 전날이라서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투표 날이라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국의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 그렇네요. 일단 상환을 하는 걸 보면 검은 뒷돈이라기보다는 돈을 빌려 쓰고 갚는 중인데 그게 이자를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것마저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검은 돈, 뒷돈 거래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 정당의 성향이 어떤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2월 달에 한번 좀 큰 이슈가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호주랑 중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나름의 어떤 호주 쪽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지 2월 9일 그러니까 기사는 3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날 호주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기부 같은 곳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호주에 그래서 선거 총리가 선거 직전이라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략하게 내용이 뭐냐면 호주 노동당 쪽을 포섭하려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접근이 있었다라는 게 호주 안기부 같은 곳에서 호주의 정보국에서 안기부는 옛날 말이죠. 호주 정보부에서 호주 정보부에서 그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좀 난리였죠. 그거랑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내용일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인접 국가들 혹은 교류가 큰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암리 로비죠.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인 것 같고 이렇게 돈을 갚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프랑스의 상황은 불법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출 받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 그리고 독재라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 국영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르펜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이 서방 국가들의 공조가 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짧게는 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것이지만 길게 보면 이제 나토, 서방 국가들의 이제 방향성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몇 기사에서는 이게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 것보다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참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 전쟁과 더불어서. 왜냐면 전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화 됐을 때 프랑스라는 유럽에서 큰 규모 면에서나 정치적 입지에서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선거의 결과도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적인 그 전쟁 양상, 그리고 외부적으로 국제 공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그 와중에 생기는 문제점들, 변곡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재들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